안녕하세요 여러분, 도쿄뱅크입니다. CPI가 생각보다 잘 나왔고 그로 인해서 여기 프리마켓 때 주가가 이렇게 급등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물론 저의 경우는 이러한 일이 일어나기 전에 11월 29일부터 12월 3일의 영상, 그리고 테슬라의 주가가 150달러까지 밀린다는 12월 5일의 영상과 베어마켓은 아직 한참 멀었다라는 12월 6일의 영상, 위험을 경고하는 12월 8일 닷컴 버블과 비슷하다는 양상과 CPI 결과, 그리고 FOMC 회의에 방심은 절대 금물이라는 영상으로 CPI 결과와 함께 마치장이 폭등하는 모습을 보여주자 구독자도 빠지고 못 맞췄다는 악플도 감소해야 했습니다. 물론 얼마 지나지 않아 사라졌지만 말이죠. 특히 이 영상에서 제가 조롱을 좀 받았는데, 제가 유튜브를 통해서 보여드리려고 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맞추냐 안 맞추냐가 아니라 매크로 분석과 기업을 지상으로 한 마이크로 분석을 객관적으로 받는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여러분들께서 판단할 수 있도록 제시해드리는 것,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닙니다. 그러는 과정에서 저도 유튜버다 보니까 이러한 썸네일만으로도 욕을 먹습니다. 그러나 제가 전달드리는 정보는 제가 다른 유튜버들처럼 무료로 쉽게 퍼와서 상황에 끼워 맞추면은 저에게도 나쁠 건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많은 분들 대상으로 방송을 하는 만큼 가급적이면 정확한 정보를 위해서 유료로 로 데이터를 받아오고 그 데이터를 가공해서 제시드리고 대중들 대상으로 의사를 전하는 만큼 가급적이면 보수적으로 밸류에이션 하는 것이 전부입니다. 저는 일전 영상에서 테슬라가 저평가가 되는 구간은 프라이스 OCF 기준으로 151달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프라이스 OCF 기준이라는 것은 테슬라가 만들어내는 영업현금 흐름 대비해서 시가총액이 몇 배를 받느냐는 것을 의미하는데, 151달러가 되면은 이렇게 28.37배 정도가 되는 것이고, 테슬라의 영업현금 흐름 성장률을 봤을 때 평균 28.37배이므로 151달러가 된다면은 적정한 밸류라고 보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 대상으로 영상을 올리고 그 영상이 누군가에게는 잘못된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부추길 수 있기 때문에 테슬라의 멀티플이 118배라던가 79배, 65배 또는 과거에 143배를 했을 때도 애초부터 영상 만드는 것을 피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만들었다면은 고평가라는 말밖에 안 했을 것이고, 얼마나 오래 갈지 모르는 이러한 랠리 속에서 계속 2년 동안 비판을 받고 저만 피해볼 것이 불보듯 뻔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젠 조금 다릅니다. 테슬라의 주가는 150달러대로 떨어지면서 한때 영업현금흐름 대비 이렇게 129.15배를 받았던 테슬라와는 달리 지금은 30배로 떨어졌기 때문입니다. 즉 지금 현재 시점에서 보면은 테슬라는 아주 약간 고평가이긴 합니다만, 장기적으로 이렇게 봤을 때 테슬라가 이러한 영업현금흐름 성장률을 꾸준히 시장을 대상으로 보여주기만 한다면은 지금도 나쁘지 않은 가격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관심 있는 것은 장기적인 관점보다는 조금 더 단기적인 관점일 것입니다. 그래서 기술적인 분석을 준비했는데요. 테슬라의 경우는 150달러를 넘어서 단기적으로 갭을 채우기 위해 이렇게 136달러까지도 하락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RSI를 바라봐도 아직 반등의 신호는 크게 보이지 않고 있으며, 특별한 신호가 보이지 않는 이상은 갭을 채워나갈 가능성이 큰 것이죠. 물론 이것은 어디까지나 차트의 분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 스스로도 차트를 참고하긴 합니다만 중요성에 있어서의 비중은 밸류에이션만큼은 두고 있지 않습니다. 시장은 언제나 변수투성이고 변수에 따라서 흐름은 언제든지 바뀔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주식에 있어서 변수는 사실 하루 단위로 바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제가 영상을 하루에 하나씩 만들려고 노력하긴 합니다만 주제에 따라서 매크로를 커버할 수도 있고 테슬라나 다른 기업들을 아예 다루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멤버십 분들 대상으로 한 텔레그램 내에서는 다릅니다. 멤버십을 대상으로 운영하고 있는 텔레그램에서는 2022년 빅스의 모습과 2009년대 당시의 빅스의 모습을 비교하고 지금 현재 S&P 500과 2009년대 S&P 500 차트가 비교된 차트를 공유드렸으며, 그 외에 저평가를 받고 있는 섹터에 대한 전망이라던가 기업에 대한 분석도 드리고 있습니다. 테슬라에 대한 분석은 제가 이미 11월 21일날 테슬라가 177달러까지 떨어졌을 때도 테슬라는 여전히 저평가가 아니며 이러한 변수가 남아있고, 프라이스 OCF 기준으로 봤을 때 149달러 아래부터 저평가이며 PE 멀티플로 본다면은 110에서 155 사이가 적정한 주가이니 그때도 조심해야 한다고 리마인드를 드린 바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분석을 특히 테슬라를 대상으로 제가 유튜브 영상에다가 올리면은 욕을 100%로 먹기 때문에 제가 가급적이면은 저를 서포트해주시는 분들이 모여있는 이 텔레그램 공간에서만 가급적이면 이런 객관적인 내용들을 분석해드리는 것이 있기도 합니다. 혹시도 이렇게 저와 함께 감정을 배제하고 데이터를 기준으로 잡고 장기 투자를 하고 싶다면은 언제든지 이 링크를 통해서 조인하신 뒤 커뮤니티에 남겨져 있는 멤버십 전용 글을 통해서 접속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테슬라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으니 이제 매크로 측면을 한번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테슬라는 제가 투자하고 있는 원유 섹터와는 달리 매크로의 영향을 제법 크게 받기 때문입니다. 우선 이번 FOMC 회의에서 연준은 제가 영상에서 누누이 말씀드렸던 대로 2023년 최종 금리를 5%가 아니라 그 이상인 5.1%로 잡았습니다. 게다가 연준은 실업률에 대한 가이던스를 3.7%에서 4.6%로 꽤나 높게 잡았고 이로 인해 GDP가 하락할 것이라고도 예고를 하였습니다. 그 말인즉슨 이러한 가이던스를 성취하기 위해서 금리를 2023년에 낮추는 일은 당연히 없을 뿐이거니와 장기적으로 유지할 계획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게다가 추가로 연준은 긴축적인 정책을 더더욱 강화시킬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아마 제 영상을 꾸준히 보셨다면 이 지표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시리라 봅니다. 이것은 시카고 Fed National Financial Condition Index로 얼마나 정책이 긴축적인지 아닌지를 보여주는 지표인데 제가 소잃고 요양가 고치는 것을 정말 싫어하기 때문에 주가가 폭락하기 전부터 이러한 객관적인 데이터와 함께 연준의 정책이 얼마나 아직 긴축적인지 아닌지를 꾸준히 제시드려 왔습니다. 우선 긴축적이려면은 여기 Y축이 기본적으로 플러스가 되어야 하는데 지금 여전히 마이너스에 있고 잘 올라가다가 10월을 중순으로 시작해서 주가가 반등을 하면서 이 지표는 크게 하락해 주었습니다. 그 말인즉슨 연준의 긴축 정책이 충분히 긴축적이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시간을 조금 더 과거로 잡아본다면은 과거 2008-9년 파이낸셜 크라이시스가 왔을 때 이때 얼마나 정책이 긴축적이었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지금은 그때에 비하면은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연준은 2023년에 금리를 올리고 장기간 유지시킴으로써 경제 성장을 늦추고 실업률을 부추길 것입니다. 주가가 상승하면 할수록 연준은 계속해서 긴축적인 정책을 실행에 옮길 것입니다. Don't fight the Fed란 말이 그냥 나온 게 아닙니다. 12월 14일의 주가는 단 1.4% 하락에 그쳤습니다. 사실 이 정도 하락은 정말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가가 이 정도밖에 하락하지 않는 이유는 옵션 만기일이 바로 이번 주 금요일날 잡혀있고 갬마의 컨센트레이션이 S&P 500에 있어서 4,000달러에 강하게 잡혀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는 여전히 앞으로의 시장을 굉장히 조심스럽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연준은 경제의 속도를 조절할 것이라고 말을 했는데 이러한 상태에서 이미 2023년의 S&P 500 어닝은 2022년 대비해서 성장률이 7%가 잡혀있습니다. 참고로 성장률의 추세는 계속 이렇게 하락 트렌드입니다. 게다가 지금 미국의 3대 지수의 P 멀티플은 과거부터 누누이 말씀드렸다시피 여전히 너무 높습니다. S&P 500은 지금 17.05의 P 멀티플에 와 있는데 2011년부터 2022년까지의 평균 P 멀티플은 16.53이니 S&P 500은 여전히 과하게 고평가인 것이고요. 나스닥은 20.4인 반면 평균은 18.7인지라 나스닥 또한 정말 고평가인 것입니다. 다우존스는 16.84인 반면 평균은 15.7이기 때문에 다우존스 또한 고평가입니다. 저 또한 좋은 데이터들을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나 시장의 밸류에이션을 기준으로 봤을 때 시장 자체가 고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꿈과 희망을 드리면서 한 달에 한 번 들어오는 월급을 연준을 대상으로 쌓아온 데 사용하는 것보다 차라리 조심성을 가는 게 훨씬 낫다고 봅니다. 특히 애플이나 테슬라와 같은 몇몇의 빅테크라면은 올인은 더더욱 하시면 안 된다고 봅니다. 물론 저의 경우는 매일 매크로 데이터를 관찰하고 있기 때문에 상승을 의미하는 좋은 사인이 나온다면은 바로 멤버십을 대상으로 한 텔레그램에 남겨드릴 예정입니다만 적어도 지금은 그렇게 좋은 데이터가 보이진 않습니다. 오늘의 분석은 이 정도로 하도록 하겠고요. 그럼 다음에 또 다른 분석과 함께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또 만나요. See you later.